안녕하세요. 취업정보의 모든 것 조합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가만 보면 말이죠. 네. 하루에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과 중에는 물론이고요. 잠자기 전까지 손에다가 스마트폰 주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많습니다. 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또 현대인들의 로망이라고 그러게도 하더라고요. 로망입니다. 예. 또 작년에는요, 이 정말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예. 이 광고 문구가 또 유행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하루하루 치여서 살다 보면은 정말 잠시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마음을 현대인들의 마음을 반영해서인지 지난 주말에 아주 재미있는 대회가 열렸죠. 일명 네. 멍 때리기 대회였는데 포털 검색어 1위에 오를 만큼 이슈가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한강에 앉아서 제한 시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대회인데요. 그렇습니다. 취지가 이 현대인의 뇌를 탁 트인 한강에서 쉬게 하자라고 합니다. 네. 이 잠잘 때 빼고 정말 계속 바쁘게 생활했던 이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그러니까요. 시간이 이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 중에 아주 잠깐만이라도 아무것도 정말 하지 말고 오롯하게 쉬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잡정보센터에 준비한 코너들 소개해 주시죠. 예. 네, 공채 끝을 장식하는 최종 관문이죠. 네. 면접 중에 면접, 이 임원 면접 노하우는 판타스틱 면접 백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예. 출고대기에서는 진로 걱정이 한참인 우리 친구들의 고민을 싹 날려드립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5월 25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시간은 취업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취업인 뉴스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소식은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네. 20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은 네네. 노동개혁 법안의 재입법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장관은 이제 최근 기자들과 만나서 이 노동개혁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에 이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19대 국회에서는 이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가 무산됐잖아요. 네. 이기권 장관이 이렇게까지 말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조속한 처리가 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번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요. 네. 일단 19대 제출했던 법안을 근간으로 해서 다시 만들 계획이지만 예. 이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진 일정, 방식 등은 당정 협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이 장관은 일단 지난해 9월에 노사정 대타협 당시 청년 실업이 110만 명이었는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121만 명으로 늘어났다면서 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노동개혁 입법을 꼭 이뤄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예. 이와 관련된 영상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아들, 딸들의 일자리를 위해 노동개혁 입법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빠른 시일 내에 당정 협의를 거쳐 노동개혁 법안의 입법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기권 장관의 어떤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공공금융기관과 대기업의 이 성과 연봉제 도입 필요성도 언급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장관은 이 상위 10%이면서 네. 또 연공서열급 임금 체계 최대 수혜자인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기관과 대기업 정규직이 이 임금 인상에만 집착을 하고 임금 체계 개편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네.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이 대기업의 80%에서 85%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따져봤더니 이 제조업은 50%, 산업 전반적으로는 6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임금 체계를 개편해서 이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만 우리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요즘 이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는 조선업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나요? 네, 일단 조선업 등 구조조정 업종의 고용 지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네네. 첫 번째가 선제적 대응이고 두 번째가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과 이 실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 그리고 재취업 지원 병행을 이렇게 하고요. 예. 세 번째로는 대기업 노사의 자구 노력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 겁니다.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서 조선업 쪽을 담당하는 임시센터 등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발언과 관련 영상이 있어서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예. 협력적 구조조정만이 노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미래 기업의 회생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노사가 노력할 경우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자, 이 장관의 말대로 협력적인 구조 조정을 강조한 건데 과거에도 몇몇 기업이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쌍용차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도로에서 많이 보실 텐데 티볼리라는 차가 있습니다. 잘 팔리죠. 네, 이게 예. 잘 팔리니까 이 정리 해고자를 다시 고용할 만큼 그렇게 실적이 좋았던 적이 있는데 예, 예. 한국 GM 같은 경우도 국내외에서 실적이 좋다 보니까 이 해고했던 1,600명을 다시 받아들이기도 했는데요. 그랬군요. 이렇게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적 구조 조정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노동개혁 법안에 지금 가장 필요한 이 구조조정 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입법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외에도 이 장관이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인상을 하고 또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고용보험법은 이 실직자들의 생계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실직자들의 신속한 재취업을 위한 신규 고용 창출과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그리고 파견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20대 국회 이제 보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노동개혁 법안 통과가 얼마나 좀 일사천리로 이루어질지 기대를 갖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어떤 겁니까? 네, 다음은요. 아마 2주 전쯤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2016년 능력중심 채용 설명회 네네. 기억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 네. 그 첫 번째 행사가 인천의 인하대학교에서 아주 성공리에 개최됐는데요. 그랬군요. 이번에는 다른 지역의 취업 준비생들을 찾아갑니다. 네. 바로 내일 대구의 계명대학교에서 열립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 행사 때는 실제 기업들이 참여해서 더 반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참가하는 기업을 봤더니요. 예, 예. 이 공공기업으로는 안전보건공단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리고 민간기업으로는 신한은행과 한화 SNC 그리고 CJ E&M 등이 함께합니다. 그렇군요. 이들 기업은 행사에 참여한 취업준비생들과 함께 채용 정보에 대한 Q&A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기업에게 직접 듣는 채용 설명이다 보니까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취업에 성공한 선배 멘토가 나와서 NCS 준비 경험을 들려주고 그 노하우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특히 뭐 CJ E&M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기업이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세한 일정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이번 채용회는요. 목요일인 내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대구의 계명대학교 성석 캠퍼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구를 포함한 경북권 학생들은 여기에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번 설명회에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업인 뉴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면접 합격의 공식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판타스틱 면접 백서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주에 걸쳐 저희가 LCC와 대한항공 채용 특집을 살펴봤는데요. 네. 승무원직 희망하는 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됐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갖고 오셨습니까? 이제 1차 면접은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네. 이제 좀 어떤 친구들은 좀 기쁜 소식을 받기도 하고 아니기도 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차 면접에서 합격한 친구들이 이제 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차 면접입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은 2차 면접
임원 면접 특집으로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임원 면접, 이 이름만 들어도 참 오싹한데요. 이 네. 본격적인 노하우를 알아보기 전에 네. 요즘 2차 면접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과거에는 사실 1차 면접에서 뭐 이제 인성, 뭐 압박, 예. 뭐 다양한 면접들을 실시를 하고 사실 2차 면접은 가서 이상한 소리만 안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거의 이제 1차 면접 점수로 이제 판가름이 많이 났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 아니면 임원들이 그냥 이렇게 얼굴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 뽑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면접 시간도 굉장히 짧았고. 근데 이제는 오히려 임원 면접에서 굉장히 더 구체적으로 긴 시간 동안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질문들이 예를 들어서 있습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임원 면접에서는 좀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그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가령 뭐 본인의 인생의 최종 목표는 아니면 뭐 본인이 직업을 가지려는 이유는 아니면 본인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가 예. 본인에게 있어서 가족은 이런 식으로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보고 살까? 이런 것들을 약간 질문 추상적인 질문들을 네, 많이 던지는 물어보는군요. 경우들이 예. 예. 근데 이런 문제는 꼭 한 문제 정도는 지금도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면접에도 유형이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나눠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면접 유형을 제가 5가지로 한번 크게 나눠봤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 인성 면접, 그리고 직무 평가, 직무 역량 평가, 예. 그리고 상황 면접, 그리고 압박 면접, 가치관 평가 이렇게 뭐 5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것들이 말하자면 조금 더 1차 면접에서 물어보는 질문들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가치관 평가, 압박 면접 이런 것들이 좀 더 2차 면접에서 많이들 출제를 하고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최근에는 직무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보니까 그 네. 면접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이 주로 줄을 좀 이루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직무에 대한 것들은 1차에서도 많이 물어보지만 네. 2차에서도 많이들 질문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상반기에 1, 2차 면접을 함께 진행했던 기업들, 삼성이라든지 롯데라든지 이런 기업들에서 실제 보여주는 트렌드는 오히려 1차보다 2차 면접이 더 압박이었다. 1차는 오히려 편안했는데 2차에서 어허. 긴장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면접에서도 또 이제 NCS라고 하잖아요. 이제 직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차 면접에서도 이런 질문이 계속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대한 이야기,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 같은가, 본인의 생각은 어떤가. 그리고 2차 면접에서도 뭐 상황 면접이 주어지면서 뭐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들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1, 2차 면접 전부 다 어려운 것 같은데 뭐 네. 전공이나 직무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유형별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일단 상황 면접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상황 면접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딜레마형인데요. 이게 말 그대로 딜레마의 상황을 주어주고 예.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본인이 해결을 할 건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예로 들어온 건 이제 미세한 오작동이 있는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를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그 마감을 어기고 이거를 지금 중단시켜서 이 기계를 고치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번엔 넘어가고 다음번에 이제 수정을 하고 이번엔 마감 기한을 지키는 방법으로 갈 것인가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고객이 말하자면 좀 블랙 컨슈머라고 하죠. 뭐 불합리한 이유로 자꾸만 뭔가 추가적인 뭐 어떤 것들을 뭐 이제 하려고 할 때 본인은 어떻게 대처를 하겠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지원자를 좀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네. 소위 그 시험에 들게 하는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이런 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험에 들게 한다는 얘기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원자분들께서 이 면접을 해본 적은 있지만 이걸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이게 좀 약간 일반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좀 이제 팁을 드리자면 내가 과거에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다든지 아니면 예. 학과에서 뭐 프로젝트를 할 때 그런 상황을 예로 들면서 아니면 정말 친구와 있었던 이야기, 가족과 있었던 이야기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아직 현업에 종사해보진 않았
않았지만 하면서 이제 본인의 경험과 이제 더불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설명을 덧붙이면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쉽게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상황 면접의 또 다른 유형 살펴볼까요? 네, 다른 유형은 바로 가치 평가라고 제가 이제 가치 판단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네. 이제 뭐 상사가 개인적인 심부름 계속시키면 하겠는가? 뭐 상사가 만약에 본인의 어떤 뭐 이제 본인의 성과를 가로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죠. 좀 열받게 하는 질문들이 많네요. 근데 이게 실제로 업무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슬프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겠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물어보곤 합니다. 보통 이게 그 가급적으로 어떻게 대답을 좀 해야 될까요? 어떻게 착한 대답? 느낌, 네. 뭐 승질대로 한다. 뭐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물론 어떤 식의 대답이 좀 맞을까 싶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어떤 대답을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뭐 좋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능하겠다. 뭐 참고 네. 꾹 참고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네, 어떻게 그렇죠. 맞을까요? 예.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뭐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뭐 몸매 관리 어떻게 하세요? 술 얼마 드세요? 제가 술은 잘 못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짓말. 근데 이제 네 그것도 그렇죠. 이게 보면 딱 거짓말 이렇잖아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저도 무조건 착하게. 무조건 딱 생각했을 때 도덕책에 나올 것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좀 너무 이렇게 정말 딱 스탠다드한 대답을 하기보단 예. 약간 더 솔직한 대답을 해도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면 너무 거짓말하는 것 같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대신에 솔직한 대답 안에 그 이유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저는 상사가 가로채셨다고 하면 그래도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드려볼 것 같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그 이유가 제 건데요? 제가 한 거잖아요.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상사분이 그런 거를 봤을 때 저 이외에 다른 팀원들도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겠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이건 팀워크를 위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공동체 의식을 조금 더 예로 드시면서 이렇게 좀 착한 이유를 들면서 조금 더 솔직한 대답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요즘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네. 공동의 목표를 좀 얘기하라는 건데 네. 다시 얘기해서 조직원으로서 어떤 그 회사 이익의 창출이나 목표에 부응하는 뭐 그런 이유를 얘기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더 이제 그렇구나 하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공감할 수 있는 대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네. 네, 뭐 협동심이나 뭐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으로 비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다음은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압박 아, 면접이죠. 네, 그렇죠. 알려주시죠. 이게 압박 면접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에 꼬리를 물고 마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너 어제 연락 안 받고 뭐 했어? 이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건데 말하자면 공격형 그리고 뭐 이제 꼬리 물기 질문형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예. 압박 주로 면접 어떤 질문들이 있습니까?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음. 뭐 이제 이게 요즘에는 또 트렌드가 아니긴 한데 한때 뭐 이제 작년, 재작년에 학생들이 취미나 특기에 고기 굽기 이런 거 적는 게 약간 트렌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고기 굽기라고 이제 적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질문에 취미가 고기 굽기예요? 정말 고기 굽기예요? 이거 뭐 착해 보이려고 이렇게 적은 거 아니에요? 소고기랑 돼지고기 각각 어떻게 굽는 방법이 좋죠? 왜 그 방법을 선택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고기 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거 다 알고 있긴 합니다. 그쵸. 근데 이게 특혜될 수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런 거죠. 나는 항상 어떤 단체로 이제 갔을 때 고기는 내가 굽는다는 착한 마음. 그리고 나는 굉장히 회식을 즐긴다. 뭐 이런 네.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적은 게 맞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니까 되게 질문이 어쨌든 그렇게 네. 압박해서 들어온다면 네. 지원자 입장에서 살벌한 느낌이 들 수 맞아요. 있을 그렇죠. 텐데 네. 이런 질문은 솔직히 예상하기도 어렵고 네. 또 맷집만 좀 키워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해도 음. 뻔뻔하게 네.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어떻게 좀 뭐를 보고자 하는 걸까요? 이렇게 계속 네. 압박하는 거는. 이게 우선적으로 사람이 이게 정말로 이 사람이 고기 굽기가 취미인지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 이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먼저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처음에 이제 저는 정말 착한 사람이고 이 회사에 정말 딱 맞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압박적으로 계속 공격이 들어가고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본인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본인이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일단 거짓말을 정말 잘하지 않는 이상 네. 요즘에는 자기소개서에 거짓말 적으시면 네,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서류 작성부터 주의를 해주셔야겠고 예. 그리고 또 뭐 이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압박스러운 질문이 들어왔을 때 많이 웃어라. 평소에 친구들과 아니면 이제 뭐 스터디원들과 연습을 하실 때 자꾸 웃는 연습. 당황하지 않고 이제 좀 평정심을 찾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겠죠. 네, 뭐 또 압박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격적인 질문을 또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이제 공격 질문이라고 하면 이제 뭐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직무에서 치명적인 단점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든지 네,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본인이 우리 회사에 그렇게 적합한 사람 같지 않은데 본인이 왜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기도 해요. 이게 질문인지 뭔지. 방금 전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당신 예를 들어서 네. 학점이 너무 낮다. 네. 성실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 네. 회사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좀 민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게 그런데 정말 그 학점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됐으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절대 이제 뭐 그런 평가 시스템이 네 그렇게 그런 걸로 커트할 거였으면 진작했다 그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학점 좀 올려서 다시 올까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네 물론 제가 학점은 뭐 이럴 수 있지만 제가 대신에 뭐 학점 대신 이런 걸 쌓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제가 뭐 치명적인 단점은 이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침착하게 네 충분히 설명을 나는 이런 건 나쁘지만 이런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이렇게 개선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네. 보통 이제 압박을 받으면 사람이 질문이 단답형이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러고 말아버려요. 뭐가 죄송해. 그렇죠. 뭐 학점 뭐 내가 예. 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단답형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불리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뭔가 설명하려는 태도. 내가 적극적으로 정신을 이렇게 차리고요. 네, 예.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요즘에는 기업들이 인재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원자들의 가치관도 좀 세심하게 살펴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정말 이게 가치관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말하자면은 이게 나이가 들수록 정립돼 가는 거지. 사실 이제 갓 대학 졸업한 가치관이라고 사람들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걸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거든요.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내가 이 회사에 만약에 정말 합격이 되면 네. 정말 만약에 그 정년 채우고 나오면은 내가 한 20-30년을 이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될 사람으로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일반적인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통 뭐 어떤 질문 나오나요? 네, 이게 뭐 보통 예를 들어서 뭐 회사의 목표, 뭐 회사에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 본인이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각각 설명하시오. 뭐 이런 거. 아니면 가장 감명 깊게 본 책은 무엇인가? 뭐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설명드렸던 뭐 본인은 직업을 왜 가지려고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관 질문에 해당이 됩니다. 요즘에는 뭐 최근에는 감명 깊게 본 책 물어보면 채식주의자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하여튼 최근에 어떤 그런 자기개발서, 뭐 네. 긍정적인 제목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사놓고 그렇죠. 안 읽었는데 그렇죠. 그것처럼. 맞아요. 근데 또 이제 사놓고 읽은 책을 이야기하려니까 뭐 연금술사, 뭐 마시멜로 이야기 이렇게 되거든요. 뭐 이제 그리고 존경하님을 하면 김연아,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 역경을 이겨내. 그렇죠. 네. 그리고 저한테 선생님 존경하님은 누구 얘기해야 될까요? 이래요. 그러면 정말 이게 답답한데 그런 그러니까요.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정말 급조를 하더라도 김연아 이렇게 하면 이야기 진짜 잘하지 않는 이상 기분이 안 좋아져요. 김연아를 듣는 순간.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찾아보시든 뭘 하든 남들과는 다른 답변 그리고 정말 나와 이 사람이 비슷한 것 같다. 내 가치관이 비슷한 것 같다 네. 싶은 사람을 좀 더 본인의 개성과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로 이것도 좀 세심하게 선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 목표 또 인생에서의 목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런 것도 네. 참 단골 질문인데요. 네.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게 근데 사실 정말 내일의 목표도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목구멍 이포도착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네. 일반적으로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 좀 팁을 드리자면 네. 이걸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감명 깊게 본 책 이런 것들을 엮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 제가 봤을 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의 책을 읽었는데 그분의 뭐 가치관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아,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차후 이런 노력을 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정말 내가 딱 생각해 본 게 마땅치 않으면 다른 사람이라든지 그런 이 예화들을 오히려 이렇게 빗대서 설명하면 조금 더 풍성한 대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임원 면접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막바지 면접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끝으로 네. 해주시죠. 아, 이제 2차 면접 정말 이것만 통과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직장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이제 준비를 하실 때 절대 긴장 늦추시지 마시고 내가 정말 어떤 나만의 답변, 정말 나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답변을 요즘엔 더 선호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답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감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잡정부센터 이제 1부 마칠 시간 됐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채용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죠. 고용 네트워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본격 취업 고민 상담 코너죠. 네. 출고대기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당신은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환경 보호, 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동네 쇼핑 떠나볼까요? 이번 정류장은 달달빵집입니다. 달달빵집입니다. 새로 나온 건데 하나 먹어봐. 사람 사는 정이 있습니다. 신선 청구합니다. 싱싱한 걸로 드려야죠. 이웃인데. 이웃 간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서 와. 저희 어머니 때부터 단골이잖아요. 단골되는 품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크고 인심 좋은 쇼핑센터. 동네에서 사면 동네가 삽니다. 당신에게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직업은 미래? 직업은 희망이죠. 저에게 있어 직업은 기회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희망을 비추고 기회를 나누는 일. 한국직업방송이 함께합니다. 직업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한국직업방송 1등 보도 채널 연합뉴스TV가 새롭게 만듭니다. 열정에 NCS를 더하면 희망도 한 걸음 가까워집니다. 꿈에 일과 학습을 더하면 일터도 함께 커져갑니다. 도전에 K무브를 더하면 세계도 당신의 무대가 됩니다. 능력을 키우고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지금 능력 중심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능력을 더하면 더 큰 세상이 열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청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보세요?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어요. 체크카드를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체크카드를 꼭 보내야 돼요? 본인 통장이 범죄 연루되어 당장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대출 가능하십니다. 지금 모든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네. 잠깐, 이거 홈페이지 맞아? 보이지 않는 범죄, 보이스피싱, 스미싱. 뭐야? 은행이죠. 확인 좀 할게요. 의심이 안심입니다.
스마트폰을 쉬게 하는 모바일 제로 타임. 스마트폰을 끄면 행복이 켜집니다. 이제 당신만의 모바일 제로 타임을 정해보세요. 네, 잡정부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먼저 전국의 고용센터 연결해서 지역 내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고용 네트워크가 기다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고민은 출고 대기에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고용 네트워크부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전국의 채용 정보를 한눈에 살펴보는 시간이죠. 고용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인천 지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천고용센터의 김성자 주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고용센터 김성자 주무관입니다. 네, 인천 지역의 채용 정보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소개해드릴 정보는 주식회사 성림 채용 소식입니다. 네. 주식회사 성림은 인천 플라스틱 생산 및 제조업체로서 공장 확장으로 인하여 현재 남동공단에서 금년 6월경에는 인천 청라산업단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네. 모집 분야는 영업기획 관리 및 지원 사무원 1명으로 학력, 경영 무관하고 문서 작성이 가능하며 운전 가능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보수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이고 상여 30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채용 시 모집이 마감되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구직자분들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서둘러 지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익한 박람회 소식이 있다고요? 네, 다음 소식은 인천 지역 채용 박람회 소식입니다. 네네. 네, 청년 희망 로드쇼 인천권 우수기업 채용 박람회가 오는 5월 31일 화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송도 컨벤시아 제1전시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이 행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광역시 등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네. 현장 참가 기업 70개사 채용관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예. 또한 취업 준비를 도와드리는 취업 지원관, 컨설팅관 등 부대 행사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구직자분들의 많은 참가 지원 바랍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인천고용센터의 김성자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서울 지역 들려보겠습니다. 서울고용센터의 박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서울 지역에 인재를 구한 기업 어디입니까?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예.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체인 주식회사 펄스텔에서 인사교육 및 훈련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네네. 지원 자격은 경력은 무관하고 4조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급여는 연봉 2,700만 원입니다. 네. 접수는 7월 19일까지 우편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다음 알려드릴 기업은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에 위치한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 업체인 두두 IT에서 중급 개발자 1명을 모집합니다. 급여는 연봉 2,700만 원으로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경력 3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 전공자와 정보 처리 기사,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접수는 7월 19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고용센터의 박가혜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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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용 네트워크 오늘은 인천과 서울 지역의 채용 정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취업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출고 없는 고민 대책 기원 프로젝트 출고대기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취업계 베테랑 네.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유, 파릇파릇하네요. 그러니까요. 김쌤과 저희가 오늘도 취업 문턱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여러 취준생들의 고민 사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지난주에는 은행권과 식품업계에 대한 고민 사연을 같이 해봤는데요. 네네. 이번 주에는 대기업 공채가 이제 슬슬 마무리되고 있는 그렇죠. 시점이라 그런지 예. 대부분의 질문들이 이번 시즌 말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자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방향 설정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오늘은
새롭게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그리고 상반기 결과가 안 좋았던 친구들 이 친구들이 주로 했던 질문들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아나운서분들께서 학생처럼 알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예, 제가 라디오 답변하는 DJ 방식으로 같이 예, 저희가. 주변의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김승재 아나운서의 복학생 목소리 예,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학생은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여자였으면 좋겠네요. 여자 아니죠? 예, 여자. 여학생입니다. 아, 여학생. 이윤정 아나운서가 네. 여학생 같이 하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출고대기 열혈 애청자입니다. 3학년이 되니 주변에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많아지면서 싱숭생숭하네요. 대학 입학 전까지는 나름 성적이 좋아서 고민 없이 진학하고 대학에서는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들어서 학점도 잘 받아놨습니다. 어학과 취업에 필요하다는 자격증도 틈틈이 준비해서 몇 개 땄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걱정 없겠다고 말하고 부럽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어디를 지원하는 게 좋을지 또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무엇인지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평생 직장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오래 즐겁게 일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진로 자체를 고민하는 저 같은 친구들이 많을 텐데 태선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요즘은 뭐 저번에 저희가 첫 시간이었나요? 대학교 네. 1학년 때 저희 놀았잖아요. 예, 요즘은 그렇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예. 취업 고민, 열심히 취업 준비해야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특히 2학년, 3학년 될수록 그렇게 고민이 많아진다고 할 텐데 공감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얘기 해줄 수 있을까요? 우선 사연 주신 이분은 참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을 잘하고 먼저 있는 하고 것 같아요.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상담 중에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을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 중에 이런 말을 가장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가고 싶어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눈이 위로 치켜 뜨면서 이렇게 하죠.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정말 공감 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요. 예. 좋은 직장을 찾아 다니기에 급급한 예. 건지 아니면 뭐 회사와 직업의 기준을 두지 못했던 걸까요? 예. 뭘까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없구나. 예, 한 80%는 생각을 안 하고 지냅니다. 네. 그리고 한 20% 정도는 하고 싶은 일이 막연히 있긴 한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몰라요. 알지를 못하거나 경험할 기회를 찾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나운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대학교 들어와서 하게 된 건데 이게 솔직히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의 학생들 예. 이외에 80%는 예. 학생들이 공부하니까 하고 예. 점수 잘 따야 좋은 학교 가야 되니까 학교 예.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목적이나 이런 예. 것들이 좀 불분명한데 이렇게 어떤 조언으로 이게 갑자기 생길 수 있을까요? 이게 참 깊이 생각을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그 자신의 향후 진로나 직업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야지만 경험을 할 수 있는 준비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안타깝게도 취준생들은 대학교 4학년 때 대부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코앞에 두고 생각하다 보니 이제 조급해지고 남이 하는 방법대로 따라하려고 하고 예.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 직업을 고를 때 본인의 적성은 고려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본인 생각이 없다 보니까 이제 보통 어떤 경향들이 나타나느냐면 모두 다 선호하는 기업 여기 같이 우르르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지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 여기 지원했어, 여기 합격했어 하면 어깨가 으쓱해지는 그런 기업들 있죠.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게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을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곳에 많이들 지원을 하거든요. 그 질문하는 학생은 적어도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본인이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고 생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성공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네. 지금 3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관심 가지는 곳과 연결될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곳이고 직무는 어떤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시작을 하신다면 충분히 준비를 잘 하시고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어떻게 하느냐? 출고대기 보십시오. 출고대기 보시면 제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항상 좋은 정보 이렇게 또 깨알 같은 방송 홍보해 주신 게 참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습니다 저희가. 저희처럼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신 대로 이게 하고 싶은 일이나 어떤 네. 그 고민 없이 기원에 지원한 친구들 생각보다 많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많습니다.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 떠오르는 예전에 이야기가 있는데 명문대에서 1:1 컨설팅, 취업 컨설팅을 할 때였었어요. 예. 한 여학생이 와가지고 저에게 선생님, 저는 CJ E&M 영화 마케팅을 하고 싶어요.
물론 여자 목소리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 또는 마케팅을 전공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아니요, 저는 사회복지학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사회복지학해도 영화 마케팅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학교 밖에서 영화와 관련된 어떤 경험이나 시도를 해본 적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이건 좀 느낌이 좋지 않은데. 예.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또 이제 인내가 굉장히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야 되는 또 계속 물었어요. 그래, 그럼 그래도 뭔가 어필할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화에 대해서 깊이 아는지 아니면 영화 시장에 대해서 아는지 차근차근 물어봤는데요. 이 친구는 그냥 천만 관객들은 그런 정도의 영화를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보는 정도? 이런 학생이었어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냥 100% 지원하지 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만하시는 걸로. 네. 예, 놀랍습니다. 상담이 진행될수록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는 지금 상태로는 절대 CJ ENM에 영화 마케팅 합격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지금 당장은 절대 지원하지 말아라.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채용팀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는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CJ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담당했던 곳이라서 이 친구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무모한 도전이었었어요. 스펙이 좋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건 그냥 지식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관련된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지식도 없고요.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쓰겠다예요.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유아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정말 하고 싶어. 이게 좋아 보이는 것에 막 매달리는 거죠. 그런데 이걸 심사위원들이 알아줄 거야라고 막연히 기대를 하는 겁니다. 되게 좋은 표현이네요. 유아적인 기대. 네. 하지 말아야겠죠. 하지 말아야죠. 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발견이 좀 부족했던 것 그렇습니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로만 뭐 이렇게 열정을 표현하면 그 관계자들도 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열정을 어떻게 표현할 건데?라고 물었더니 학생은 정말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관심 바로 꺼요? 예, 그래서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열정을 네가 이 분야에 대한 열정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해봐. 그랬더니만 처음에는 정말 하고 싶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 정말 하고 싶다고 얘기한대요. 조금 더 길어졌어요. 예, 그 정도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나 믿게 할 그 채용팀장을 믿게 할 근거를 네가 얘기를 해야 돼. 경험을 얘기를 해야 돼. 라고 했더니 학생 입장은 그래도 없는데요. 그래도 내 열정을 회사에서 알아줄 거다라고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렸어요. 임원분이 계셨나 아버지가? 그런가요? 제가 그래도 학생에게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생은 그래도 간절한 눈으로 그 강아지 간절한 눈 아세요? 예, 아니면 왜 마트 앞에서 장난감 앞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뒹굴르는 그러고 보니까 김승재 아나운서도 마트 앞에 장난감 코너에서 그렇습니다. 많이 청소를 하셨던 것 같아요. 등으로. 그런 눈으로 자꾸 쳐다보면서 될 거다. 나를 믿어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안 됩니다. 참고로요. CJ ENM의 영화 마케팅은요. 한때 2,300대 1의 경쟁률이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2,300대 1. 2,300명 중에 한 명 뽑는 거예요. 그러면 2,300명 한번 1m에 한 명씩 늘어나 보세요. 2kg를 늘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뽑는데 엄청나군요. 나 경험도 없어 준비도 안 했어. 그런데 나 뽑아주세요. 이 얘기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이뻤나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믿는 구석이 아직이라는 게 본인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뻤나요라는 물음에 제 가슴도 아프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고집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첫 번째 고민 상담자 굉장히 괜찮은 친구였던 것 같은데 어떤 꿈은 딱히 없는 그런 느낌의 친구였는데 이 친구를 위한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한마디로 정리를 할게요.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십시오.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친구의 사연이 뒤에 소개될 거거든요. 그 친구하고 같이 엮어서 해결책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고민 상담 사연 만나볼까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카페 이 스펙업의 아이디 킹호구님이 보낸 고민 사연 킹호구. 재밌네요, 아주. 자, 저는 지방 국립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제 스펙을 알려드리자면 어학, IELTS, 오버올 7.5 최신이라고 하는데 토익 800점, 토스 6.0, 수상 경력 글로벌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장려상 받았고요. 논문 1회, 인턴 IT 기회사는 인턴 1회, 특허 1회, 봉사활동은 중학생들 대상으로 프로그래밍 교육해봤습니다. 공기업이나 사기업 취업 코칭 중 해줄 수 있나요? 어떤 전략으로 어딜 가면 좋을까요?
네,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 사연과 달리 딱 스펙만 보이는데요. 예, 아주 뭐 자신 있게. 네,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좀 뭔가 부연 설명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스펙으로만 승부 보려는 친구들이 많죠. 네. 예, 맞습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취업과 관련된 질문들도 많이 봤는데요. 대부분은 이런 질문들이에요. 스펙이 뭐 어떻고 학점이 어떻고 학교가 어떻고 토익이 어떻고 자격증이 어떻고 이런데 어느 기업 갈 수 있어요? 이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이게 좀 그렇게 들으시면 예. 처음 드는 생각이 제가 태성 쌤이었다면 얘 되게 좀 성의 없어 보인다. 예. 좀 건방져 보인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리고 해줄 수 있는 얘기도 없어요. 이거 가지고 취업 컨설팅을 하기도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꼭 질문을 해요.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잘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하고 내가 잘하는 일에 대해서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좋아해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자체를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 취업 준비할 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지금부터 제가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학생들께 좋은 팁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이걸 구분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저와 함께 한번 구분을 해보시죠. 예. 화면에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화면에 그림을 보시면 세로축은 좋아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위쪽으로 갈수록 좋아하는 거예요. 가로축은 잘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잘하는 겁니다. 네. 두 축을 수직 교차했을 때 4개의 사분면이 나오죠. 오른쪽 위쪽에 이쪽은 이제 좋아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 일, 왼쪽 위쪽은 좋아하지만 잘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왼쪽 아래쪽은 좋아하지도 않고 잘할 수도 없는 일, 오른쪽 아래쪽은 좋아하지는 않지만 잘할 수 있는 일.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눈 다음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지원하려고 하는 그 일을 연필로 각 사분면에다가 이렇게 적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하는 일, 좋아하는 예. 일이라는 게 이제 여기에서 직무를 뜻하는 거죠. 예. 직무도 괜찮고 지원하는 회사도 기업도 괜찮고 되고. 추상적인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직무는 뭐 마케팅, 영업, 인사 이런 걸 써도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산업은 식품 산업에 관심 있어, 자동차 산업에 관심 있어. 그럼 자동차, 식품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렇군요. 추상적인 단어를 쓰셔도 돼요. 난 창의적인 게 강점이 있어. 나는 꼼꼼한 일을 잘해. 이런 것 이렇게 추상적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 적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배치가 완료됐으면 네. 각 영역에 무엇이 쓰여져 있는지를 우선 보시고요. 네. 지금서부터 각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크게 갈등이 없을 만한 그 부분부터 설명드릴게요. 오른쪽 위에 좋아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 일. 이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지원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잘하는 일이라는 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본인만 자뻑이 되면 안 되고. 그렇죠. 내가 지원할 그 분야에 나하고 경쟁할 친구들보다 잘할 것 같다라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렇게 좀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된다. 그렇죠. 하시고. 자, 보면 이제 그 잘하는 것은 일로 두고 좋아하는 것은 취미로 하라는 이런 얘기도 옛말이 있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는 분야는 뭐 과감하게 제끼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의외로 이런 분야로 분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3번인데도? 예. 이게 대표적인 게 이른바 엄친아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좋은 학교로 좋은 최고의 과정을 거쳐서 커왔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영향이 큽니다. 나 명문대에 나왔고 자랑스러워하는 어머님의 아버지의 그 눈빛이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시키는 것이 두려워서 부모님의 눈높이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친구들이 말이야 다 이 정도 갔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문직 같은 거. 그렇죠. 그럴 정도 갔는데 나도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렇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까요? 일단 좋아하지도 않고 잘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히 잊으셔야 돼요. 이거 내일 아니에요. 만약에 이 기업에서는요 이런 사람 뽑지도 않고요. 만약에 운이 좋아서 뽑혔어. 그래도 곧 퇴사할 거고요. 퇴사하지 않더라도 평생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했던 두 분께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만약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두 군데 공지가 떴는데 한 군데만 지원을 해야 돼. 그런데 한 군데는
내가 좋아하지만 잘할 수 없는 일 이쪽이 공고가 하나 났고요. 하나는 좋아하지는 않지만 잘할 수 있는 일 이쪽에 공고가 났어요. 어느 쪽에 지원하시겠습니까? 저는 좀 자신감을 또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잘할 수 있는 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예. 저는 어떠세요?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일이요? 네. 예, 고민이 되시죠. 이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는요. 원칙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취업의 합격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지원자일까요? 채용팀장일까요? 채용팀장이죠, 당연히. 그렇죠. 예, 예. 그죠? 그러니까 지원자의 관점이 아니라 채용팀장의 관점으로 보시면 굉장히 쉬워져요. 출고 대기에서 예전에 몇 번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채용 기획서의 첫 문장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는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업에서는 비즈니스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채용팀장 관점에서 보면 2번, 그러니까 잘 하지는 못하지만 좋아하는 일. 그리고 4번, 잘 하지만 좋아하지는 않는 일. 이것을 봤을 때는 누굴 뽑고 싶어 할까라고 하면 당연히 그냥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좋아하든 말든 간에. 기업 입장에서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뭐, 참 네, 채용팀장의 네. 입장이 되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생각을 못 하다가 네. 예. 채용팀장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면은 이제 딱 그렇죠. 답이 나오는 거죠. 관점만 탁 바꾸면은 답이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길게 보면 좋아하는 일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예. 하면 좋을까요? 거기서 이제 고민을 엄청 하잖아요. 예, 길게 보면 당연히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신입 공채에서 채용팀이 잘 못하는데 기회를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당장보다는 좀 길게 보세요. 길게 보자. 길게 보셔야 됩니다. 기회는 많습니다. 기회의 첫 번째 뭐냐면 직무 이동의 기회가 있습니다. 기업에서는요 요즘에 직무 이동, 사내 직무 이동의 기회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예. 그 기회를 노리거나 아니면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지가 오래예요. 그래서 이직의 기회를 잡거나 이직이요? 이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잘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팀에서 이 사람 욕심을 냅니다. 저 친구 저기서 일 잘하네. 우리 팀으로 끌어올까?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런 기회를 잡으시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 못하는 분야를 지원하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잡을 뿐더러 운 좋게 잡았더라도 곧 밀려날 겁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도요. 자소서를 10만 건을 심사를 했었는데요. 좋아하지만 잘할 수 없는 일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한 80% 정도가 됩니다. 나 이거 좋아해. 근데 기업에서 교육시켜주겠지? 이런 착각을 하는데요. 기업은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교육시켜서 우리가 사용할 그럴 애정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열정만 갖고 열심히 일하겠다. 뭐 열정도 중요하지만 예. 당장에는 일단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또 예. 그런 차후의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는 예. 내가 좋아하진 않지만 일단은 잘할 수 있는 일에 예. 올인하는 것. 이게 예. 중요하다는 둘 중에 하나를 거네요. 선택하라면 그렇죠? 어쨌든 잘하는 것을 선택하라. 이것이 저의 조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태성쌤 이 상담자에게 도움을 주신 네. 거는 예. 뭐가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집중을 하세요. 100개 쓰고 이런 거 제발 좀 하지 마시고요. 좋아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 일 아니면 좋아하지는 않지만 잘할 수 있는 일. 그 영역에 즉 이제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을 하시고요. 잘하지 못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그런데 이거 중요한 거는요. 꼭 적으세요. 아까 4부면 나눴죠. 꼭 적으세요. 제 학생 중에도요. 제 상담을 받고 나서 선생님 맞아요. 제가 잘할 수 없는 일에 그동안 집중해서 에너지를 낭비했네요. 라고 하고서 다음 주에 보면 또 거기 쓰고 있어요. 이거 적지를 않으면 계속 그쪽에 미래에 남으니까요. 이걸 꼭 적으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자꾸만 예. 손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예. 그래서 일단은 예. 딱 적어놓고 예. 과감하게 제껴 놓으셔야 예. 더욱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도 실제 기업 채용 팀장이셨기 때문에 비밀 노트 예. 공개해 주셔야죠. 예. 채용팀장의 비밀 노트. 네. 부모님 말씀 듣지 마라. 예, 이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 죄송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출고 대기를 10회 이상 보신 부모님의 말씀은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은 죄송하지만 솔루션이 없습니다. 예, 가지고 계시더라도 10년 전 솔루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10년 후를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지난 그 솔루션에 의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요. 출고대기를 보시고 직접 준비를 하시는 정말 것이 좋습니다. 그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님이시라면 예. 웃기는 소리 안 해가지 마시고 또 이 방송 보시면서 아 자식이 좋아하는 게 뭔가 잘하는 게 뭔가를 생각하게 해줘야겠구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취업 준비생들 말끔히 고민 해결됐으면 네. 좋겠고요. 태성 쌤 오늘 소감 간단히 해주실까요? 예. 그 100m 우리 달리기 할 때 네. 목표 지점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대로 잡고 달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왔다 갔다 하면은 꼬리 지점에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 잡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잡고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세요. 우리 출고 대기를 계속 보시면 방향 제대로 잡을 수 있고요. 더 궁금한 거, 방송에서 커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스펙업에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방송 중에 또 소개를 해드리고 고민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출고대기 위포트의 김태성 취업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부센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도 웃으면서 즐거운 얘기를 나눴는데요. 마칠 시간 됐는데요. 저는 내일 아침 10시에 웃는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